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외부에 나와서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열심히 찍고 있죠. 네, 일요일도 일하는 남자입니다. 네, 네. 사실은 사실 요일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평일에도 뭐 쉬는 날도 많고 그래서 요일 개념이 없고 특히 이제 일요일 날은 이제 차도 안 막히고 그래서 오히려 일요일 날 좀 활동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일 개념이 없는 것도 나름 좀 시간적 여유를 좀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음, 그래서 뭐 평일에도 쉬기 때문에 일요일 날 이렇게 영상 찍고 해도 뭐 괜찮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고 오늘은 좀 색다른 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런 시나리오들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또 그 시나리오대로 되면은 또 거기에 베팅을 하면 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쓴 책 중에 그게 있어요. 예전은 아니고 한 2, 3년 된 책 중에 대한민국 부동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의 책에 보면 금융 위기가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진다는 그런 내용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IMF 때는 이제 아시아 쪽에서 경제 위기가 생기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오히려 처방이 금리 인상이 이제 처방이었다.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경제 위기가 오면 금리 인상을 한다. 반면에 어땠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미국발 금융위기, 그러니까 선진국이 금융위기를 겪으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어, 대응을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냐, 금리 인하냐, 요거를 결정지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인하가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힘들어지면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또 언제 그랬냐면 2020년대 코로나 팬데믹에 됐을 때 오히려 금리 인하를 통해서 세계 경제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진국의 경제가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신흥국들이 무너지는 건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신흥국들이 무너지더라도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정책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썼는데 좀 대충 맞아 들어가고 있죠, 요새. 그래서 신흥국들이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금리 인상은 계속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최근에 지금 영국이 좀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있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운드화가 폭락을 하고 있고 굉장히 요새 좀 상황이 안 좋고 IMF 구제 금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영국 총리로 새롭게 총리가 되신 분이 감세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돈을 감세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돈을 오히려 더 시중에 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돈을 풀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파운드화가 폭락하고 있고 영국 경제가 굉장히 침체가 되고 있다. 자, 그렇다고 보면은 이렇게 영국이 경제가 침체가 되면 아무래도 영국도 이제 미국과 이제 굉장히 밀접한 선진국에 이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인상이 되면 영국 경제도 그렇고 유럽 경제도 그렇고 선진국 경제들이 무너지면 같이 미국 경제도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흥국보다는 연관성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기는 힘들다. 예, 그렇게 되면은 다시 금리 하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나온 경제 지표들 보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직 꺾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꺾여야지 금리 인상을 좀 멈추거나 자이언트 스텝을 어느 정도 멈출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꺾여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말은 왜 지금 현재 강달러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강달러 같은 경우에는 수입 물가가 어 강달러 같은 경우 수입 물가가 이제 좀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왜냐면은 달러 가치가 높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강달러이기 때문에 미국의 수입 물가도 좀 낮아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좀 잡힐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나오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달 정도, 그러니까 내년 두세 달 혹은 내년 봄쯤에 어느 정도 미국 물가가 좀 잡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일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또 선진국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를 힘들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린다는 게 사실은 이게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는 거나 뭐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기가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이언트 스텝을 멈추고 다시 2020년도처럼 금리 인하를 다시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지금 많이 위축이 돼 있고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이제 팬데믹 그 코로나 위기가 끝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소비를 하고 여행을 하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경기가 어렵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다시 얼어붙고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미국의 강달러 기조로 수입 물가가 안정적으로 잡히게 되면은 더 이상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면. 그래서 그 추이를 계속 좀 관찰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죠. 지금은 굉장히 심각한데 그렇다고 이 러시아가 서방을 상대로 뭐 푸틴이 뭐 핵을 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 않겠나. 이게 뭐 희망사항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글쎄 제 생각은 뭐 미국이 어느 정도 그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내년 봄쯤에는 좀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다시 내년 봄부터는 자이언트 스텝 물가 인상 그 금리 인상보다는 오히려 동결이거나 인하 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씩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몇 가지 지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내 부동산도 지금 세계 경제랑 영향이 다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이제 조금씩 둔화가 될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환율 부분도 지금 1,450원은 넘고 거의 1,500원 가까이 뭐 간다 이런 전문가도 있지만 이 부분도 추이를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국이 과연 그 금융 위기가 오는지 영국 파운드 폭락이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 이런 부분도 추이를 좀 면밀히 지켜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또 신호가 있어요. 어떤 신호들이 있냐면 일단은 이런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주가가 오를 겁니다. 일단은 미국 주식 다우지수부터 오를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여파로 인해서 세계 주식도 조금씩 오를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이제 금리를 그 FOMC에서 그 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그 더 이상 이제 금리를 뭐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멘트 하나하나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좀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말씀드렸고 이 시나리오가 뭐 반드시 맞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만약 그렇게 됐을 때 금리가 더 이상 인상이 안 되고 오히려 인하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은 2020년도에 팬데믹 위기에서 전 세계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다시 그 금리 인하를 전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죠, 여러분? 다시 자산 가격이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경기 안 좋다, 뭐 내년까지 무조건 더 떨어진다, 내후년까지 뭐 3년 간다, 5년 간다 이렇게 부정적인 물론 얘기들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는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또 행동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식으로 또 행동을 내가 투자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화두를 좀 던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된 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제가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 강아지들이 막 이렇게 짖거든요. 근데 개들이 서로 같은 종족인데도 사람보다 더 짖어요. 개가 개를 보면은 더 짖거든요. 어, 같은 종족이면은 서로 친화되는 건데 오히려 더 짖는데 저는 그게 참 신기하면서도 재밌었는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서로 경쟁 상대로 보기 때문에 짖는 거거든요. 왜 내 구역을 침범해 이거잖아요. 개들은. 근데 사람은 경쟁 상대가 아닌 거예요. 개들 입장에서는 나를 보호해줘요. 물론 이제 사람을 보고 짖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종족보다도 사람이 자기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이 그 대부분의 비슷한 처지에 있으면 이게 다 경쟁 상대로 보이기 때문에 또 올바른 조언이나 또 좋은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경쟁 상대로 보기 때문에 또 오히려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오히려 더 배 아플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만나거나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면 답이 없어요.
서로 모르고 서로 이 사람이 안 되기를 또 바라는 부분이 서로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찾아서 얘기를 듣는 게 좋은데 저는 정말 유튜브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왜냐면 각지 다양하신 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유튜브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고 유튜브를 또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튜브도 또 나름 또 좋은 유튜버가 있고 나쁜 유튜버가 있는데 그런 기준도 잘 정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제 유튜버는 좋은 유튜브일까요? 나쁜 유튜브일까요, 여러분? 네. 영상이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영상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